조금 딜레이 됐지만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저희 플레이스의 이탈리아 키진 디토라는 브랜드의 고영석 지배인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토의 고영석 지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제일 먼저 인사드리려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요. 네, 웃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준비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이제 1년 남짓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금 디토가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스테리아 일 디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테리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역시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질문에는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네. 그럼 리스토랑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리스토랑테. 그럼 테라토리아.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탈리안이 가지고 있는 그 그레이드라고 하죠. 레스토랑의 그레이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는 한식 그러면 다 단순한 줄 아는데 우리나라 한식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백반 한밥집 스타일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개 백반 먹는 식당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뭐 한남동에 이렇게 캐주얼한 한식당들이 좀 프랭기라든가 채근당,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한정식집 있고요. 그리고 궁중식 해서 오히려 한식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퀄리티대로 서비스 수준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안도 그에 따라서 이제 수준이 그레이드가 달라지는데 말씀드렸던 리스토랑테 자체가 이제 영어로 이제 레스토랑의 개념을 가지면서 다이닝이 가지는 퀄리티에서는 상위 레벨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서울에서 많이 퍼졌던 것이 이제 트라토리아, 약간 테라스 스타일로 뭐 시골풍이다고 해서 뭐 음식 뭐 해산물 스파게티에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토마토 소스 뭐 이렇게 푸짐하게 드셨던 스타일들, 그런 게 트라토리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 이제 2010년대 후반대 넘어오면서 이제 이 오스테리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선술집의 개념을 가집니다. 근데 그 선술집의 개념이 그냥 리스토랑테하고 트라토리아에서 먹던 그냥 음식 먹고 그냥 정찬하듯이 우리가 흔히 칼질하는 분위기처럼 즐겼던 것이 선술집처럼. 근데 그 선술집이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러울 때도 있어요. 음식은 정갈하게 간단하게 먹지만 와인이라든가 기타 주류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즐길 수 있는 그런 밤문화하고 비례되게 나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TV 스타셰프로 나오는 분들도 어떤 분이 이제 뭐 오스테리아 스타일로 해서 뭐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하던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제주 플레이스에서 지금 오스테리아 엘디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리아라는 말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디토는 무슨 말일까? 그래서 디토란 말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단어적인 뜻은 일단 손가락, 손끝이란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 명사, 이탈리아는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단어의 뜻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착한 말만 1, 2, 3, 4 적어놨는데요. 괜히 스마트폰 찾으시면 이상한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디토 했을 때 손가락이란 말을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스트리아 일 디토 레스토랑에서 이 디토란 말을 쓰게 된 것은 손끝을 거쳐서 탄생하는 것이 요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셰프의 손끝, 근데 그 셰프의 손끝 이전으로 간다면 재료를 만드는 농부의 손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서비스하는 서비스맨의 손끝,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는 손님들의 손끝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집합해서 저희 브랜드의 스토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고의 놀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토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밸류 단어는 이제 돌체 파니안테, 달콤한 휴식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휴식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 끼 정도는 여행 중에 호사로움을 느끼게 해보겠다. 그래서 음식 자체에서도 정갈함과 이쁨, 그러면서 내가 그냥 밥만 먹으려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호사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런 것을 저희 디토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네 가지 키워드는 이제 말 그대로 선술집 스타일의 이탈리안. 그러면서 지역의 제철식 재료를 이용하는. 그러면서 이탈리아 전통 요리법을 이용해서 그것이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디토의 스타트업 상황에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시즌 1이라고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4월 중순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피크닉 분위기의 브런치 메뉴들. 딱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듯 하면서도 뭔가 평소 레스토랑에서 보시는 그림하고는 좀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메뉴로는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브런치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또 서울 육지 쪽에서 브런치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음식 스타일.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 스타일인지 어떤지 그건 이제 저희가 쓰는 브런치는 이제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그래서 일단 저희는 11시부터 영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브런치 메뉴에 브런치 세트가 있는데 세트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드링크, 디저트, 안티파스토, 파스타, 디저트. 안티파스토라는 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탈리안 파스타는 아시죠? 네, 이게 파스토가 남성 단어로서 이제 파스타 먹기 전에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안티파스타라 그럽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런치 세트 메뉴를 가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브런치 시간에 이제 알라카르트로 시그니처 메뉴 해서 뭐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 에그 슬럿 이런 메뉴들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뭐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콜컷 플레이트, 문어 그릴구이, 까르파치오 뭐 이런 단품 요리들을 이제 저녁에 드실 수 있으면서 또한 이제 손님 기호에 맞춰서 코스 메뉴 3가지, 5가지, 7가지 해서 가격별로 해서 손님이 앞에 있는 메뉴에서 골라서 코스를 즐기실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데 요거를 이제 결산으로 나온 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실패라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일단 시장 조사가 미흡하게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 제주도고 그리고 성산, 남동쪽, 제주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간 자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공항에 저희가 만약에 오늘은 포럼 있으시니까 이제 도착해서 바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데이터 하면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은 사실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 찾고 그러면 배고프다고 이 일행자는 말씀하실 거고 그럼 근처에서 맛집 찾아서 드시고 그리고 차로 내려오는데 거의 직행으로 와도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렉트로 와서 음식을 먹겠다. 사실은 조금은 힘든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은 영업시간. 그리고 메뉴는 대중성이 약간 미흡한. 그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앞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뭐 그냥 콜컷. 사실 콜컷이랑은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조금 전처럼 안티파스토가 에피타이저의 개념이지만은 손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편안하게 그냥 이 재료 들어가면 먹을 만한데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가격 정책. 저희가 스테이크 하나가 이제 시즌 1에서는 안심 스테이크 하나가 6만 원 했습니다. 네. 저희 플레이스 비수기 반값이 53,000원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뉴 설명 자체도 단순한 어떤 재료 나열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트렌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프로모션 자체도 이제 약간 비정형화되어 있었고요. 어떤 시기에 뭘 하겠다라는 것도 좀 없었고 게다가 미끼 행사라고 하죠. 4월 막상 오픈하면서 뭐 인허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오픈하면서 저희가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웰컴 드링크로 화이트 와인 한 잔씩 제공해 드리는. 근데 와인 못 드신다 하시면은 뭐 저희가 다른 non-알코올 베버리지로 제공해 드리는 웰컴 드링크 프로모션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알려지지는 못한.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의 니즈 파악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운영 미숙에 대한 이제 사항들이 나타났는 게 마찬가지로 사전 홍보가 안 되었었고 고객 DB가 없다 보니 이것을 어디다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원활하지 못한 시금 식자재에 대한 이제 재료 관리들이 문제가 되면서 뭐 재료가 준비됐을 때는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데 방문 고객이 적으면 그 재료들을 폐기해야 하는 그런 어떤 순환이 있었습니다. 해서 너무 솔직하게 드러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브랜딩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치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라는 명칭으로 워낙 요즘 TV 방송 때문에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반드시 언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쇼프로처럼 가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듯이 시즌1, 뭐 화유기 시즌2, 서유기 시즌2 이렇게 가듯이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영업시간이 어떻게 했었냐? 시즌1에서는 브런치라는 것 자체를 음식의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1시부터 2시 반 그리고 저녁 영업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10시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2시 반부터 5시 반 3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을 줬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에 대한 개념 그러면은 관광지가 지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카 찾아서 쭉 내려왔을 때 만약에 도착한 게 아침에 서울에서부터 출발했다 치면 거의 한 2-3시쯤 도착한다고요. 직행으로 왔을 때. 근데 그 시간에 뒷돈은 브레이크 타임인 거죠. 설령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10시가 되다 보니까 10시까지 영업은 했어요. 영업은 했는데 야, 이 시간에 밤 10시에 무슨 이탈리아는 먹겠어. 그러면서 인근에 그냥 횟집. 이제 밤 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맛있는 음식, 회, 제주도 왔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의 3시간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디너 시간 자체도 이미 포기하고 오는 손님들, 육적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브런치 아워는 11시부터 3시 반까지 그냥 쭉 열어놓는 겁니다. 오셔서 그냥 늦잠을 자는 손님이든 일찍 지역으로 도착하신 분이든 간에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저녁 영업은 대신에 좀 변화를 줬죠. 4시 반부터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 1시간만 하고 요 브레이크는 저희 플레이서들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그리고는 8시 평일에는 8시까지만 했습니다. 8시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냥 솔직히 제가 이탈리안을 그리고 디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이탈리안을 드시기에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소주방에서 음식 드시고 그리고 스피닝 울프에서 음식과 맥주를 제 공연을 보면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9시 반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때는 뭐 일단 조금은 여유롭게 다음 날도 쉰다라는 더불어서 저희 지역 제주 지역 로컬 손님들에 대한 생각도 꼭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업을 바꿨습니다. 또한 조식을 토요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에 이제 이탈리안 스타일로 조식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해서 디토 시즌2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또 수요 시식회를 이탈리안 스타일의 뷔페, 세미 뷔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서울의 청담, 압구정, 삼청동처럼 늘 다니고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동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관광객 그리고 지역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늘 익숙한 식사지 이탈리안 자체가 요거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토론했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이탈리안을 저희가 익숙하게 자주 먹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 셰프들이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식자재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언제 다 먹어보겠습니까? 해서 만든 겁니다. 뉴 메뉴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최소한 한 10가지 정도를 뷔페처럼 차려놓고요. 메인 요리도 10가지, 11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뷔페 스타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시즌2 해서 수요 시식회가 10회가 진행됐고요. 지금은 그것을 연장을 해서 이탈리안 미감 여행, 이태리 지역별로 미식 여행을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34,000원. 뷔페. 예. 근데 선착순 20명에 50% 할인. 17,000원. 부가세 봉사료 포함. 야, 매주 수요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맛을 보시라는 거죠.
먹어야지 판단할 수 있고 먹어야지 그 메뉴가 어떤 건지 해서 다음에 왔을 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익숙하실 것 같아요.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서울에서 약속 있으신 분들도 어디 가자 만났어요. 사실 메뉴 고르기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시키는 거 1번 마레, 2번 까르보나라, 3번 알리올리오. 그나마 TV 요즘 많이 나오니까 알리올리오 합니다. 근데 다 드시지도 못하죠. 스테이크 응감생심. 여자친구 있을 때만 사주고 친구들끼리는 빵 좀 더 주세요 해서 소스 찍어 먹는 정도죠. 익숙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탈리안 메뉴를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걸 저희는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것만 먹으면 뭐 하겠어요? 와인을 드시란 거죠. Sure, 와인 now. 와인 뷔페입니다. 와인 최소한 3종에서 4종 정도를 깔아놓고요. 마음껏 드시는 겁니다. 1인당 15,000원부터 해서 뭐 한 번 딱 10회 중에서 한 번은 로버토 몬다비 스페셜을 했습니다. 로버토 몬다비 와인 아시는 분? 그죠? 네, 역시, 예. 보통 한 병이 얼마씩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버토 몬다비 까만색 라이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보통 샵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레스토랑에서 드시면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1인당 5만 원에 무제한으로 드셨습니다. 네, 적자였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조식 뷔페, 이것도 이탈리안 스타일로, 그리고 점심도 주말 브런치 뷔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조식은 15,000원, 브런치는 22,000원에 뷔페로 드십니다. 안 놀라운가 봐요. 이렇게 디토 시즌2가 시작됐고요. 일품 요리는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서는 점심에는 몇 가지 빵 종류의 음식만 드실 수 있었다면 충분히 점심, 저녁 상관없이 일품 요리들을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스테이크 가격은 36,000원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스 메뉴 자체도 손님이 고르라고 했던 에피소드 스타일에서 그냥 말 그대로 대중성을 가미해서 런치 코스, A, B, 디너 코스, 그리고 셰프 스페셜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수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24, 25, 30, 31일 오셔서 저희 셰프 스페셜 코스를 많이 드셨습니다. 해서 지금 시즌2에 대한 고객 분석을 해보면 일단 4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영업을 했을 때 이렇게 고객이 올라갔는데 요때 5월은 저희 앞에 계신 저희 김대우 지휘님께서 디토 살리기 운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회식을 디토에서 해라. 네. 그리고 많은 단체 고객을 밀어주셔가지고 요때 고객 수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요때 영업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안 되는 시간에 차라리 직원들을 가부화를 막고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7, 8월은 이제 저희가 지역적으로는 극성수기에 들어가는 시기였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 공간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래서 루프탑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골목시장에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푸드코트, 저희 헝그리 셰프 라인에 있는 음식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소 추이가 이어져서 이제 디토 시즌2의 메뉴 변경과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린 수유시식회, 와인 뷔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지금 12월까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전환점, 저희 디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시화와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시점에 저희 이제 서울에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저희 플레이스에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 GM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거기에 저희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토가 저희 서초동에 지금 오픈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단은 이 전체도 다 이제 GM님께서 이제 입찰 때 이제 하셨던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점심에는 이제 스탠미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저희 디토가 진행하는 형태의 레스토랑이 이제 서울 서초동에 3월 중에 오픈 준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원식이긴 한데 사진을 담고 싶은 구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녁은 이 지역 이 자리 자체가 한 14년 정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12월 32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 2, 3월까지 공사를 하고 오픈할 건데 그 지역이 이미 오던 고객들이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이제 법원, 그리고 서울교대, 그리고 이제 뭐 성모병원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동네고요. 평균 고객의 연령이 60대,
가 되는 지역입니다. 해서 기본 고객에 대한 툴은 유지하되 최근 트렌드한 시장 조사를 진행해서 영업시간, 운영 방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그르쳤던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너 메뉴 자체도 지금 저희 시즌2의 메뉴 자체가 좀 넓어지면서는 고객에게 익숙함을 줬다고는 치면 이제 서초점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메뉴 중심으로 하되 제주에서 검증된 신규 메뉴를 같이 런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은 변화 방향은 여기가 저희 지금 플레이스 디또가 하는 플레이팅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서초점은 같이 플레이트 푸짐하게 해서 쉐어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던 게 좀 복잡하고 무겁고 그런 럭셔리한 위주였다면 저희 디또가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중간 정도, 그러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 서초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이렇게 해서 뭐 제주와는 다르게 조금 충분히 구성될 수 있게끔 갈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날 컨셉 분위기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그전은 조금 클래식하면서 헤비했다면 약간은 분위기는 가벼운데 캐주얼한 느낌. 하지만 먹을 건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것 다 즐길 수 있는 세미바까지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고요. 레스토랑은 이렇게 기역자로 아주 길게 뻗어 있어요. 해서 뭐 오늘 이번에 뭐 제주 포럼 2회가 여기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3회는 서울 서초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기 스크린 1200 와이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이런 이미지일 거라는 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낮에는 직원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건물 내에 직원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또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돌체 파니엔테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사실 오늘 주제에 맞게끔 제가 해시태그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저 또한 이전부터 이탈리안만 청담동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계속 이탈리안을 해오고 또 여기 와서 이탈리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이탈리안은 또 처음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어떤 시장 조사를 한다 해도 개인 오너들이 있고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회사채가 그리고 호텔에 지금 이렇게 전문 레스토랑을 요즘은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높고 엄밀히 따라서 BEP점 넘기기가 어렵고 영업이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해서 지금 제가 해시태그는 제주도에 양식이 맞냐? 이탈리아는 그럼 와인앤다이닝은 과연 될 것이냐? 그러면서 맛집에 이탈리안 파스타, 이탈리안 스테이크, 이탈리안 뷔페 이런 것이 과연 될까? 된다면 나중에 디또 이탈리안 퀴즈니 좀 더 정확한 브랜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